어느 날 아침, 무거운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스폰 화면을 켰을 때 눈부시게 반짝이는 빨간색 숫자들을 숨죽여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000만 원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아주 평범한 계좌가 단 몇 달 만에 1억 원이라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정의로운 숫자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 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둠 속에서 계좌를 확인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그 짜릿하고 아찔한 도파민의 축제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출퇴근의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답답했던 모니터 앞의 삶을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의 주도권에 완벽하게 쥐게 될 것이라는 가슴 벅찬 기대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던 매트릭스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현실로 날아오르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 압도적인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눈부셔 보이는 거대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서늘한 심리적 함정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무대 위에서 역사상 가장 똑똑한 돈애들조차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매혹적이고도 아찔한 투자의 이면을 가장 감각적이고 세련된 시선으로 아주 깊게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이 흥미롭고 짜릿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돈을 벌고 잃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화면 속 숫자에 가려져 있던 우리 뇌의 은밀한 비밀을 풀고 진짜 부를 지켜내는 가장 단담하고 힙한 지혜를 아주 기분 좋은 지적 쾌감과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 전 세계가 멈춰섰던 2020년의 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거리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며 거대한 공포가 휩싸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시장은 오히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불꽃놀이의 무대를 조용히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경제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순식간에 끌어내렸고,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는 수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마치 하늘에서 비를 뿌리듯 시장에 미친 듯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열린 것처럼 밀려온 유동성의 폭일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기술주라는 아주 화려하고 날렵한 서핑보드를 거칠게 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변동폭을 3배로 추종하는 TQQQ 같은 초고위험 파생 ETF 상품들은 그야말로 등 뒤에 강력한 로켓 부스터를 단 채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27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매일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던 평범한 직장인들의 스마트폰에 단숨에 수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찍어주는 그야말로 현대판 기적을 매일같이 연출해냈습니다. 그 스케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돈의 단위를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빚을 내어 투자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규모는 무려 31조 4,700억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전국 이래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매일 갈아치웠고, 바다 건너 미국 주식시장의 다이내믹한 변동성에 베팅한 국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자금 규모만 해도 6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허들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재테크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힙한 자본의 카니발이자 누구도 빠져나가기 힘든 거대한 도파민의 축제였습니다. 회사 휴게실, 점심시간의 카페, 심지어 달리는 택시 안에서도 오직 주식 계좌의 붉은 숫자와 레버리지 수익률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핫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고 부딪히며 이 영원할 것 같은 승리와 부의 확장에 도취해 있던 그 순간, 아주 기묘하고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계 데이터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습니다. NH투자증권이 171만 명이라는 거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계좌 데이터를 낱낱이 분석해본 결과 이 미친듯이 타오르던 역사적인 불장 속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무려 54%,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평균 931만 원이라는 아주 쓰라리고 뼈아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가장 많은 돈이 뿌려진 파티에서 오히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이 기막히고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차트를 읽을 줄 몰랐거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촌스럽게 놓쳐버린 그저 운이 없고 감각이 둔한 초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혹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 쿨하게 미련을 버리고 나오지 못한 끝없는 탐욕 때문이라고 아주 쉽게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뻔하고 지루한 추측은 오래된 먼지 쌓인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는 순간 아주 경쾌하고도 산산이 부서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년 전인 18세기의 영국,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논리를 자랑했던 인물,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우주의 비밀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20년 대영 제국의 심장인 런던은 아메회사라는 아주 핫하고 트렌디한 무역회사의 주식 열풍으로 도시 전체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뉴턴 역시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여 남의 회사에 투자했고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진입해 단기간의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이절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몫을 챙긴 뒤 아주 우아하게 시장의 문을 닫고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면 그는 과학뿐만 아니라 투자의 신이라는 완벽한 타이틀까지 얻었겠지만 진짜 숨막히는 드라마는 그가 무대를 떠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팔고 나온 남의 회사의 주식이 자신의 완벽한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폭등을 거듭하고 자신보다 훨씬 배움이 짧고 평범했던 이웃들이 단지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며 런던의 모든 카페와 사극회를 떠들썩하게 장식하자 이 위대하고 차가웠던 천재의 이성도 무참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외감과 묘한 질투심,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만유인력을 계산하던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뉴턴은 자신이 처음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고 위태로운 꼭대기에서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베팅하여 다시 그 광기의 시장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짐작할 수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버블은 처참하게 터져버렸고 뉴턴은 현재 가치로 약 40억 원이라는 평생을 바쳐 모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맙니다. 파산의 늪에 빠진 이 늙은 천재는 훗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런 아주 쓸쓸하고도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천체의 정교한 움직임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마이크로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광기에 휩싸인 인간 무리의 마음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우주의 움직임마저 완벽한 공식으로 통제했던 이 위대한 지성이 왜 그깟 종이 쪼가리와 모니터 속 숫자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고 스스로 붕괴해버렸을까요? 이 매력적이고도 서늘한 미스터리의 해답은 결코 우리의 지능이 부족하거나 분석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수만 년 동안 아프리카의 거친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최적화되어 온 우리의 두뇌 시스템 그 자체에 맹점에 숨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고도로 복잡하고 낯선 게임판에 들어선 우리의 뇌는 과거 생존에 유리했던 본능들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오작동시키며 아주 매끄럽고 교묘하게 세 가지의 강력한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뇌의 은밀한 함정은 바로 순전한 운을 자신의 뛰어난 실력으로 포장해버리는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아주 트렌디한 심리적 오작동입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다트를 던져서 아무 종목이나 찍어 사도 계저가 붉게 물들던 그 시절, 우리의 뇌는 시장이 베푼 그 거대하고 맹목적인 행운을 결코 우연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만의 날카로운 안목, 유튜브와 경제기사를 밤새워 읽으며 쌓아올린 탁월한 분석력,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른 나의 배짱 덕분이라고 아주 멋지고 서사적으로 포장해버립니다. 이 기분 좋은 시간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파도 위에 우연히 올라탄 조그만 서퍼가 아니라 파도 자체를 지배하는 바다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아찔하고 위험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것은 내 실력이고 떨어지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시장이 내 가치를 몰라보는 일시적 오류일 뿐이라는 이 완벽한 무적의 논리가 뇌에 장착되는 순간 우리는 시장을 떠날 수 있는 타이밍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두 번째 뇌의 장난은 바로 번 돈의 무게와 가치를 아주 가볍게 지워버리는 마법,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하우스머니 효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상사의 눈치를 보며 피땀 흘려 스트레스와 맞바꾼 월급 350만 원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점심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가격표를 비교하게 되고 만원 지하철에서 내내 피곤함을 견디게 해주는 무거운 돈입니다. 하지만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몇 번 스와이프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계좌 속 1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뇌 속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폴더에 저장됩니다. 그것은 마치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카지노 테이블 위에 놓인 가볍고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집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차피 내 원래 원금은 1,00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시장이 나에게 공짜로 던져준 보너스 칩이니까 여기서 조금 과감하게 베팅하다가 까먹어도 내 인생에 타격은 없다는 아주 쿨하고 대범한 착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고민하던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급등 테마주나 고위험 밈 코인에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던져넣는 기적은 바로 이 하우스머니 효과가 만들어낸 뇌의 해킹 상태입니다. 돈의 출처에 따라 그 돈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이 본능은 결국 원금마저 모두 갉아먹을 때까지 우리를 도박판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좌를 완전히 전소시켜버리는 가장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진 대망의 세 번째 본능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축제에서 비춰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우리가 흔히 Fear of Missing Out, 즉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아프거나 질투가 나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까마득한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유전자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생존 알람 시스템입니다. 수만 년 전 광활하고 위험한 사바나 초원에서 무리에서 혼자 이탈하거나 뒤처진다는 것은 곧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직접적이고 잔혹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남들이 모두 참여하는 풍요로운 사냥의 파티에 나 홀로 초대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죽음의 공포에 버금가는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동네 친구가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을 때 야홀로 예적금 통장을 끌어안고 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굶어 죽기 직전의 치명적인 비상사태인 겁니다. 이 강력한 진화론적 생존 본능 앞에서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류 최고의 차가운 지성도,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각종 경제 지표와 차트 분석도 모두 속수무책으로 불타올라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바보가 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외침이 가장 비싸고 위험한 꼭대기에서 우리를 시장으로 등 떠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심리적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갈 때 여기에 가장 치명적이고 폭발적인 윤활유가 한가득 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대가 만들어낸 완벽한 환경과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의 폭주입니다. 현대의 투자 앱들은 마치 가장 잘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UI와 팡파르가 터지는 이펙트로 무장하여 매 순간 우리의 뇌를 강력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이 눈앞에서 오르내리는 이 숨막히는 롤러코스터에 한 번이라도 올라타서 그 쾌감을 맛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강렬하고 자극적인 도파민의 폭포수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립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을 쳤을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패턴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나 중증 도박 중독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의 보상회로가 극단적인 자극에 맞춰지고 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고 받는 평범한 월급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무의미한 푼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크고 아찔한 자극, 더 폭발적인 도파민의 분비를 갈망하는 뇌는 결국 가지고 있던 원금을 넘어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하고 마이너스 통장과 증권사의 신용 융자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누르며 빚이라는 아주 위험하고 무거운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아주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이번 달에 350만 원을 벌고 다음 달에 또 350만 원을 모으는 차곡차곡 쌓이고 더해지는 안전한 덧셈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자본의 생태계는 완벽하게 다른 문법인 곱셈의 룰이 아주 차갑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운으로 9번의 화려한 연승을 거두어 자산을 수십 배의 산더미처럼 불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폭락, 단 한 번의 실수로 마이너스 100%, 즉 0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는 그 짧은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징발해버립니다. 수만 번의 덧셈도 단 한 번의 0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력해진다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가 가진 죽음의 수학입니다. 이것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빚이라는 부스터를 달고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시속 100km에서는 바닥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를 밟아도 그저 차체가 조금 벌컹거리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만 시속 300km의 엄청난 속도에서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차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복구 불가능한 끔찍한 파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도록 가혹하게 설계된 뇌의 한계를 이겨내고
수십 년 동안 이 거대한 자본의 폭풍 속에서 우아하게 살아남은 이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시장의 방향을 마법사처럼 정확히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뇌가 오작동할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뼈를 때리는 세련된 생존 규칙을 만들어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자본주의의 거장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단 2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뻔하고 단연해 보이는 말이 품고 있는 진짜 서늘한 의미는 어떤 종목에서 절대 마이너스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잔혹한 곱셈의 게임판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0이 되는 순간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2024년과 25년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의 열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를 매일 갈아치우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이 95살의 노련하고 차가운 승부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레버리지를 끌어다 쓸 때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핵심 주식들조차 조용히 팔아치우며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비중을 미친 듯이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더미처럼 쌓아둔 현금의 규모만 무려 546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파티의 음악이 가장 흥겨울 때 그는 무대 한가운데서 취해 춤을 추는 대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며 두꺼운 외투와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익이 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힙하고 섹시한 행동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으로 얻은 이 부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준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역발상 투자자로 역사에 남은 존 템플턴 역시 남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시선으로 판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죽고 모두가 탐욕에 취해 달려들 때 우아하게 떠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끔찍한 공포가 유럽 전체를 덮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며 모두가 주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 그는 1달러도 되지 않는 헐값에 던져진 주식들을 싹쓸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비웃었지만 수년 뒤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그가 주워 담았던 휴지 조각들은 수십 배의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방향으로 군집하여 달리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뇌에 아주 큰 편안함과 안도감을 주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대중과 함께 달린다는 것은 결국 절벽 끝에서 다 함께 손을 잡고 사이좋게 추락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의 저자이자 천재적인 사상가인 나심 탈레브는 바벨 전략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레임을 세상에 던집니다. 그는 우리의 자산을 헬스장에 있는 역기, 즉 바벨처럼 배치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산의 90%라는 압도적인 비중은 수익률이 조금 지루할지라도 원금이 절대 날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아주 단단하고 안전한 요새에 철저하게 묶어둡니다. 그리고 오직 이뤄도 타격을 주지 않는 10%의 작은 자금만 떼어내어 수십 배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이고 위험한 모험의 바다로 작은 돛담배를 띄워보내듯 베팅하는 겁니다. 그가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에 몰려있는 어중간한 상태였습니다. 적당히 안전해 보이면서 적당히 수익을 주는 듯한 그 중간지대가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가 날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뼈대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벨 전략을 쓰면 극단적인 위험에 투자한 10%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도 우리의 멘탈과 소중한 일상은 아주 평온하고 매끄럽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그 10%가 기적처럼 수십 배로 터져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체 자산을 레벨업시키는 환상적인 부스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진정으로 꿈꾸는 경제적 자유와 성취는 마치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리듯 단숨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영화 속 짜릿한 한 장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어도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일렁이는 마음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수백 년 전 가장 완벽했던 천재의 씁쓸하고도 깊은 고백처럼 자본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을 찌르고 이성을 끝없이 시험에 빠뜨릴 겁니다. 하지만 이 거칠고도 매력적인 자본주의의 파도 위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뻔한 착각들을 아주 여유롭게 웃어넘기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원칙이라는 나만의 나침반을 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만의 멋진 항해를 이어가며 불을 쟁취하는 것을 넘어 그 불을 가장 우아하게 다루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